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그 리서치 전시 관련해서 참여해주신 이혜승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이전부터는 원래 동영화를 전공하셨다가, 이후에 점차 이제 소위 미디어 아트로 불리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좀, 그 말 그대로 이제 이번 전시의 컨셉 안에서 좀 다양한 리서치들을 보여주는 어떤 한 분의 어떤 리서처로서 제가 초청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래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하셨다가 지금 또 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시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들을 좀 설명을 오늘 직접 듣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 이번에 이제 출품해주신, 전시해주신 작업들 위주로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양화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고, 예. 그 이제 족자 작업부터 좀 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약간 미디어와 일종의 로우테크가 섞여 있는 작업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어떤 일반적인 미술의 형태로 조금 포괄될 수 있는 초반의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포인트들로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게 되셨고, 그다음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 몇 가지 작업들을 예시로 들어주셔도 좋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동양을 나중에 하라고는 했지만 음. 동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형의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 지점들이 생겼어요. 음. 근데 그게 어쩌면은 지필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물성보다는 조금 더 저하고 맞닿아 있는 어떤 매체들이 결국 저를 확장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면 제 뭐 남동생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좀 더 얼리 어답터로서 이제 그런 분야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체가 저한테 주어진 것들이 상당히 좀 컸었어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그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매체들의 발전상하고 똑같이 맞닿아서 흘러갔었어요. 음. CD를 경험하고, MP3를 경험하고, CT폰으로 친구들하고 나누고, 삐삐를 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계속 저한테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는 것들, 그게 어쩌면 제가 작업에서 놓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표현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운명 같은 것들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제 그 일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에 조금 더 디스커넥티드 되는 어떤 상황들 음. 그런 것들 특히 제가 그 족자 작업 같은 경우는 미국을 가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이전에는 비물질적인 동양성이나 그런 지필목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저를 표현하고 저의 감성을 표현했다면 조금 더 저와 맞닿아 있는 그런 음. 매체를 음. 제가 다루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다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라고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저희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바느질을 되게 잘 하셨었고 음.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는 할머니가 저희 한 또 다른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할머니가 수놓아 준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어릴 때 그런 감각들이 외국 가서 있으면서 그 그리움이나 이런 거면서 족자의 작업에 그런 음. 스티치 작업이 사실 생기게 됐었거든요. 음. 그리고 약간 일종의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효과적 그런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부분들이 돼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면이 됐건 비대면이 됐건 그런 접촉의 그런 만남들을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 돼서 그 작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졸업을 할 때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 스티치를 그런 전도성 실 같은 걸로 다 케이블링을 하고 그런 텍스트들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프로젝션 매핑의 이미지들이 바뀌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인터랙티브 작업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중요시 여겼던 거는 어떻게 소통의 방식을 찾아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스킨십 같은 그런 정말 컨택트 되는 그런 부분들과 언택트 되는 그런 부분들 사이는 무엇일까를 사실 그때부터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당시 작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날로그적으로 보이게 음, 됐었고 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더 감각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 안에서 이제 이제 분분종종 그 작업, 네네. 그 이제 웹캠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키네틱 요소들을 활용한 네네. 이제 디지털 매체와 키네틱을 결합하는 형태의 작업들로 이제 음. 슬슬 점차 넘어오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분종종 같은 작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미디어의 결합 형태나 아니면 어떤 오브제의 형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설치 작업에 또 걸맞는 여전히 그러니까 잡고 가시는 그 동양적인 어떤 철학들, 이러한 것에 대한 결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동양 철학 아니면 동아시아의 그런 사상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붙어서 가는 게 제가 그런 걸 일부러 끄집어내려게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너무 어릴 때 그 속에서 사유하는 방식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의 미디어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저는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분분종종 같은 작업은 다리가 6개가 그러니까 산해경에서 나온 하나의 새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새는 6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하나의 눈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제가 그 산해경이라는 속에서 그 이미지를 찾아서 어떻게 그걸 오브제화시켜 3D로 만들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대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화에서 보는 그 무한 무궁한 그 상태의 모습들을 확장된 것 일부만은 그 새는 바라보고 그것들이 사실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다른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인간이 가진 시각이 좁은지 근데 그것들이 그 무한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작업과 이 화면이 전혀 다르게 인지가 되기도 해요. 이건 이거대로 이건 다른 작업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말 적정 거리를 갖고 있는 그 서로의 정말 케이블로 다 연결된 그 사건마저도 우린 그걸 하나로 느끼지 못하는 좀 인간의 모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보여주고 싶었었던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나오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이제 화면과 실제 카메라의 위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네네. 정도. 그럴 때 이제 이 카메라가 돌면서 이 어떤 동양화의 하나의 획을 쭉 네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쪽 있는 스크린에 네네. 이제 송출된다고 하니까 네.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는 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실 예, 거예요. 그래서 예. 또 다른 방식의 인터랙션을 그렇죠. 뭔가 네.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보통은 잘 다가가려고 하지 않은데 특히 그 이제 그게 사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쭈는 걸 수도 있지만 좀 그 동양 철학이나 동양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작업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말 그대로 정말 좀 익숙한 작업으로 뭔가 바라보게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인터랙션도 할 수 음.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한국 사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제 작업을 바라보는 것들의 미묘한 차이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거를 어떤 요소에서의 내러티브에선 전 그걸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그런 스티치를 누르는 그거는 동양적인 사고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식들은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탁자를 테이블을 아래다 놓고 다 앉아서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보잖아요. 그렇게 그 테이블들을 만들었었어요. 왜냐면은 동양적인 사고와 사상과 소통의 방식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인수입할 수 있을지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되게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 방석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조차도 되게 오히려 그걸 하나의 오브제로 바라보지 물끄러미 그것들을 바라보고. 물끄러미 보지 거기에 딱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박혀있는 하나의 DNA 같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 몸에 이미 다 있는 그런 내재된 장치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동양성이란 부분들이 드러내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건 조금 결이 음, 다른 얘기지만 뭐 구도를 못 잡는다. 예를 들면 음, 왜냐하면 역원근법이나 음. 다시점의 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동양화적인 것들. 동양화적인 것들을 봤을 때 평면적이다. 막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소위 동양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되게 구도를 못 잡거나 음, 뭔가 퍼스펙티브를 모른다는 사고들이 되게 많이 만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있는 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떤 작업들 할 때 제가 받았던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는 뭔가 화면을 다루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음, 왜 다른 눈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전공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서는 왜 시간이 압축됐는지, 이제 왜 이게 공간이 그렇게 뒤틀렸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편에서 오히려 더 긍정성을 갖고 더 다가오는 게 있는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감각되어 있는 이 사회들의 방식들, 어떤 것들을 소화해내는 방식들이 결국에는 그런 미디어 매체의 그런 압축성이나 그런 순환적인 것들, 정말 하이퍼텍스트 차트 점프해서 가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순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지금 오히려 감각적으로 예전 동양의 철학적인 방식들과 맞닿아 해서 저는 똑같은 작업하고 있는데 더 이해도가 빨라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해도의 측면에서 좀 궁금했던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세대가 바뀌면서 네. 이제 동양적인 철학보다도 서양적인 철학에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있는 네. 세대들이 나타나고 아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반적인 서구 혹은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또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굉장히 좀 믹스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철학 네. 사상들이. 그래서 좀 오히려 동양 철학을 어려워하는 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나이가 네. 좀 어린 분들은 네, 네. 그랬을 때에 대한 좀 혹시 좀 재밌는 인터랙션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좀 글쎄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글쎄 이해도의 차이들이 점점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의 작업 안에서. 네, 네, 예. 네. 이제 뒤쪽에 이제 그 변수 풍경 얘기를 또 다시 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막 이거가 어렵다 뭐 했다라는 것들은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거는 제 작업이 더욱더 공감각적이고 어떻게 정말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게 다층적이고 되게 뭔가 믹스된 그 상황을 씬을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일단 몸으로 감각해요. 이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감각해야 될지를 제가 놀라울 만큼 더 다가가고 뭐하고 즐겨보고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윗세대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전 더 어려워하는 것들을 목도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이게 사실은 나의 그런 동양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친구들은 되게 재밌다. 오히려 그걸 좀 봐볼까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될지는 밝혀도 될까요? 이름 알겠어요? 제대로 그 제로원에서 만났던 김민서라는 그 친구랑도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딥러닝 어떤 부분들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게 되게 뭔가의 그런 AI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막 2-3시간씩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건 거 이게 동양 것을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편견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그 동양화에서 보면 가변적으로 정말 흡수되고 그 에너지가 계속 물화일치 되면서 계속 변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미디어 시대 때 전 다 감각하고 느끼고 있는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양 철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견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들이 감상하는데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린 친구들이라고 이게 더 괴리감을 느낄까? 저는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감각적으로 어쨌든 제 작업은 산만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뭐를 다 보고 나면 좋다 하다가도 나오면 뭘 봤지?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되면 그 공감각적인 것들 지금의 시대를 그냥 보여주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으신 분이라든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감상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뭐 컴퓨터를 써도 사실 우리 점프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너무 스크롤 형태도 아닌 상태로 바라보는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들은 너무나 당연한 감각의 방식들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을 느끼는 건 더 윗세대이고 이해를 하려고 들면서부터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네. 마지막은 동양화 얘기로 하고 이제 변수풍경이라는 작업을 최근에 근작으로 선보이고 계시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전에는 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좀 아우르는 혹은 연결하는 어떤 가교적인 어떤 형태 혹은 형상 아니면 철학들도 그러한 식으로 좀 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의 작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더 동시대적이고 이제 오히려 동양의 어떤 중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작가님 얘기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게 동시대적인 공감각이거나 혹은 동서양을 좀 정말로 좀 같은 무게로 좀 아우르거나 조금 포괄하는 듯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미디어를 시작을 할 때를 생각 되돌아보면은 그냥 감각적 제가 이거 뭐 나중에 할 이야기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좋다 미디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카고를 놀러를 가서 시카고 앞에 있는 크라운 파운틴을 봤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한 파사드에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그냥 물 분수가 쫙 뿜어져요. 사람이 웃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막 그 물 그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거를 맞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이게 되게 인터랙션이구나. 정말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인 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시카고가 정말 그게 단지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들었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존벤이랑 그 교수님도 시카고에 계셨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때 가서 제가 한 거는 정말 센서 하나 켜보고 뭐 반짝여보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게 저한테 체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를 버티고 나서 다시 그게 그 기술이 흡수가 되고 그 작업을 다시 아날로그적인 것과 섞이면서 2011년도가 되면서 다시 그게 분출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재작년부터 아니 훨씬 좀 더 그 몇 년 전부터지만 저의 관심사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어쩌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그 감각과 이 시대를 공유하는 것들에 다시 관심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리서치를 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스터디를 하게 됐었던 이유들도 그런 건데 지금은 어쩌면 그런 하이테크적인 거나 기술적인 것들이 더 발현이 된다는 거는 저희 작업의 길에서 그런 부분들에 감각하는데 지금 기술적 감각을 하는데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이게 어쩌면 제 몸에 체화가 됐을 때는 또다시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들과 근데 꼭 그걸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이해승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또 어떻게 발현해 가는지의 스터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동양화를 처음 할 때도 붓을 잡고 정말 20개 그릴 때도 사군자 일단 내 개념과 상관없이 붓을 정말 100번 1000장을 그려야지 내 감정에 담긴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저는 익숙한 것처럼 그 그림 그리는 거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런 기술과 그러니까 동시대성으로 읽혀지는 그냥 휘발되는 기술이 아니라 그게 나의 감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숙련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동시대에 있는 이 상황들을 결국엔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농담같이 뭘 공부해야 되면 코딩해. 막 제가 2D 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확실히 어떤 감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학교에서도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정말 플랫 페인팅 하는 친구들한테도 우선 3D 모델링 해봐. 그러니까 벌추얼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자극을 줘서 역으로 다시 자신의 그림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전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코딩으로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가진 않더라도 그게 지금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또 그 시기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이 전시의 기획, 그가 작가를 연구자로 상정하고, 그리고 그 연구자 혹은 작가의 어떤 연구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러한 기획에 맞춰서 오랜만에 굉장히 동양화 작업을 꺼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꺼내서 다시 근데 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중간에 이걸 다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처럼 음, 결국에는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마음을 붙잡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는 그냥 프레임이 사각의 렉탱귤의 그런 화면이긴 했었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짜면서 그림을 그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는 사각의 프레임에서 확장된 어떤 매체적인 연습들과 그런 기운들과 이런 것들 했다면 어쩌면 지금은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그런 예전에 했었던 저의 실험들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동양성과 뭐 해서 계속 얘기되고 뭐 그게 평론가들끼리가 됐건 저 개인으로든 말로는 계속 보여지고 있지만 다시 예전 작업을 그렇게 아기 때 작업을 본 적이 저도 없었던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다시 마주하니까 내가 그냥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아니었구나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돼서 그래서 전 이번 전시가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네, 이 정도면 뭐 아마 작가님 작업을 다른 곳에서 아마 새롭게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네. 아마 작가님의 작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어떤 네.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